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장소를 바꿔가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들의 거짓 진술이나 비협조 때문에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코로나 2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확진자 10명 가운데 3명은 가족한테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부동산 대책이 광주 지역 주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봅니다. 전남의 한 자치단체 공무원이 민원인을 향해 욕설을 하고 협박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인 대회에 참가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바람에 동호회원들과 또 가족들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확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조사 방식 때문에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겁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광주 북구안 스포츠센터에서 동호회 대항전을 벌인 배드민턴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 관련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동호회원이 아닌 이들의 가족 등 2차 감염자입니다. 이른바 N차 감염이 이어진 이유는 확진자가 동선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고 방역당국이 심층 조사를 벌이지 않아서입니다.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76번째 확진자는 동호회원으로 배드민턴을 쳤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관련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체육활동, 실내 체육관에서 있었던 체육활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거기 주변에 있었고. 확진자의 진술에만 의존했던 방역당국은 스포츠센터에 대한 방역을 했으면서도 별도의 접촉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주일 뒤 나온 137번째 확진자와 76번째 확진자의 동선이 겹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접촉자 조사를 시작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놓쳐버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는 감염병 관리지원단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진술조사의 정확성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76번째 확진자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따져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족 간의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가족 중에 한 명이 감염이 되면 나머지 가족들도 한꺼번에 걸리는 건데요. 광주 지역 2차 유행 이후 확진자 10명 중에 3명이 가족 간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광주 45번째 확진자.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여행을 갔고 결국 여행을 함께 간 가족 3명 모두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배드민턴 클럽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149번째 확진자는 부인인 157번째 확진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고 휴대폰 매장에서도 가족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 이후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가족 간 감염으로 코로나에 걸린 인원은 39명. 확진자의 30%에 육박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감염이 돼서 2차 감염된 사례는 한 16건에 39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증상은 없지만 전파력은 강한 GH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가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확진자들과 접촉했거나 이동 동선이 겹치는 시민들은 하루빨리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남구욱입니다. 오늘도 날이 흐립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약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안개도 짙습니다. 오늘 오전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는 오늘 오후 6시 무렵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전남 지역은 더 늦은 밤까지도 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 전남에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대부분 지역의 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흑산도 홍도에는 여전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19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4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행정 조치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와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집단 체육활동 금지 등 40여 건의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규정 준수를 유도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욕설을 퍼부어 논란을 일으켰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벌어진 공무원들의 골프 모임도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2차선 도로에 진행되고 있는 상수도 공사 현장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먼지가 날리고 돌조각이 튄다며 한 시민이 민원을 제기한 건 지난 7일. 팀장급 공무원 A씨는 이 민원인과 언쟁을 벌이다 폭언과 욕설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원인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지만 똑바로 살아. 아무리 공무원 약간 공무원답고 말 함부로 들고 그런 거 아니야. 이후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도를 넘는 협박성 발언까지 이어갔습니다. 네 신변 보호하려면 경찰서에 연락해놔. 나는 네 끝내 파버렸는. A씨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민원인은 단순히 개인적 실수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원실이랑 통화했을 때 이번에 뭐 인사발령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심정이 뭐 안 좋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개인적인 일이 안 좋다고 그래도 이제 민원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교롭게도 올해 초 발표된 여수시의 민선 7기 첫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등급은 전년보다 하락했습니다. 전남도청과 영암군 공무원 등도 행동 지침을 어기고 골프 모임을 가졌다가 군 청사와 면사무소 등이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사과문을 내고 공직기강 강화를 약속하며 급하게 진화에 나섰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공무원들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동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기 4년의 반환점을 돌고 이제 막 후반기를 시작한 민선 7기. 공직 기강을 새롭게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영암군이 코로나19 확산 속에 골프를 쳤다가 무리를 빚은 소속 공무원 7명을 모두 직위 해제했습니다. 영암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금정면 사무소 직원과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 등 모두 7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전라남도의 감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0일 단독 김지후 판사는 감염병 예방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인천과 서울을 돌아다니는 등 수차례 자가격리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전파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이 오는 20일 진행됩니다. 광주지법은 오는 2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 씨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씨 측은 지난 재판 때 출석하지 않은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등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씨의 재판 방청권을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선착순으로 33석만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투기성 단기 거래자나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광주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랑방 부동산 김민환 부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특히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간단히 요약해 주시죠. 네, 먼저 광주 전남의 주택을 3채 이상 가지신 분들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약 2배 정도 오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구매한 지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팔게 되면 양도차익의 70%를 2년 미만의 경우엔 60%까지 내야 하도록 인상되었는데요.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1에서 3%였던 세율이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까지 올랐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도 더 이상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지 말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으로 보입니다. 네, 또 지금은 집이 없지만 구매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실소유자들을 위한 그런 대책들도 있던데요.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도 있던데요. 어떤 건가요? 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제 연령이나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감면되게 됩니다.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1.5억 원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되게 되는데 예를 들면 3억 원 아파트는 약 150만 원의 취득세가 절감되는 셈입니다. 현재 광주 아파트 중 3억 원 이하인 곳이 전체 매물의 약 65% 정도 되고 있어가지고요. 네. 꽤 많은 주택이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수준은 올해 10월 정도에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적용이 돼서 다주택자들이 그 매물을 내놓게 되면 이 무주택자들이 구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 대책 중에 종부세가 부담이 돼서 매물을 내놓는 사례는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2018년 기준으로 광주의 종부세 납세자는 4,600여 명 수준인데 광역시 중에선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세율은 2배가 오르지만 실제 내야 할 금액은 종부세를 낼 만큼 여유가 있는 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런 분들은 또 이제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는 곳은 보유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투기 목적으로 고가의 신규 주택을 구매한 분들은 이제 양도소득세 인상 적용 시점인 내년 6월 1일 전에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매물이 나오더라도 구매할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분들이 상당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우리 광주에는 민간 공원 사업 그리고 재건축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유로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는데요. 부동산 대책 어떤 영향 미칠 걸로 보십니까? 네,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이제 3년 동안 광주의 민간 공원과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제 아파트 공급이 약 3만 6천여 세대가 예정돼 있는데요. 최근 10년 연평균 물량이 11,000호임을 감안할 때 공급 초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급은 늘어나는데 투자를 목적으로 한 주택 수요가 전매 제한 강화, 양도소득세, 취득세 인상으로 줄어들게 되어 큰 변수가 없다면 향후 광주 주택시장 가격이 상승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멈춤 상태인데요. 네. 지금 아파트 가격과 금리가 낮아서 언제든 회복할 여지는 있겠지만 이제 코로나19가 더 장기화되고 정부 규제가 심화된다면 침체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7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랑방 부동산 김민환 부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의 수협과 자치단체가 어선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단을 유치하면 위판액이 늘고 나아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름 조업을 마친 오징어잡이 어선들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흑산도 해역에서 형성된 어장에서 잡은 오징어들로 부둣가는 생기가 넘칩니다. 인부들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인부들도 많이 들어가고 뭐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그 배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쉰척이 넘는 오징어잡이 어선들이 몰리면서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위판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징어뿐만 아니라 고등어와 조기잡이 등 어장을 따라 이동하는 어선들도 마찬가지. 선구점과 숙식업소 등 어선 한 척이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사용하는 추로와 체류비가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크나큰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한테는 당장 이 판고를 이런 배들이 잘 이용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수협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하역비와 운송비 지원, 추로 준비 시간을 줄이는 급속 주유와 급수 시설 설치 등
다양한 지원책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시행하는 등 지역 수협과 손잡고 힘을 보태면서 어선 유치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외상 거래로 인한 자금난과 또 연쇄 도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코로나19 대책 가운데 하나로 신용보증기금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매출 채권 보험에 가입한 기업에게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 10%를 우대 할인해 주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출 채권 보험은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을 때 최대 80%까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에 대한 개편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와 금파공업고등학교, 직업계고 4개 학교가 교육부의 학과 재구조화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는 학과 개편 승인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21학년도부터 스마트 팩토리과와 영상 미디어과 등이 신설돼 신입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전라남도에서도 나주공고 등 12개 특성화 고등학교가 학과 재구조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 낭암학원의 공립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 동아여중고 분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교육청이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한 부정 채용된 교사의 인건비 10억 원 반환 등을 종전 이사들이 이행할 의지가 없다며 공립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낭암학원은 지난 2016년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 부정 채용된 교사 6명의 임용이 취소됐고 임시이사회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좌측에 안타입니다. 좌익수가 볼을 뒤로 흘리면서 나가있던 주자 3명이 모두 홈까지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점수는 3대1. 타석에 박찬호입니다.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를 홈으로 올라드립니다. 트웬투에서 좌중간 쪽으로 뻗어나간 타구, 좌중간 쪽입니다. 좌중간 쪽 떨어집니다. 3루 주자 홈까지, 그리고 1루 주자도 홈으로 옵니다. 홈까지 옵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2타점 적시 1루타. 나지완의 통산 800타점은 달성이 됐습니다. 오른쪽입니다. 타구는 경기장을 떠납니다. 브래튼 터커의 솔로 홈런. 마운드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 타선도 좀 터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힘든 상황인데요. 오른쪽으로 계속 갑니다. 오른쪽으로 또 하나 넘어갑니다. 나지완의 홈런까지. 터커에 이어서 나지완까지 이번 이닝에 홈런을 터뜨립니다. 원앤투. 좌측에 밀어친 타구가 적시타가 됐습니다. 2루 주자를 홈까지 불러드립니다. 터커의 적시타, 추가 점수. 기아 타이거즈 센터 쪽으로 적시타가 됩니다. 또 하나의 적시타. 2루 주자 이창진이 빠른 발을 이용해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 점 더 추가합니다. 우측입니다. 우익수 앞에 적시타입니다. 2명의 주자 모두 홈까지 불러드립니다. 김민식의 타점. 제구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이지영의 타석, 유격수 땅볼, 1루의 성공, 오늘 경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약 2달간 휴업에 들어갔던 유치원의 수업 일수 조정이 가능해져 여름과 겨울방학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치원 수업 일수 감축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합의해 법정 수업 일수가 144일 정도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일선 유치원에서는 혹서기와 혹한기에 한 달 이상 방학을 시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광주시가 시정 전반에 대해 가감없이 평가를 하는 쓴소리위원회를 이번 주에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청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30여 명의 인원으로 쓴소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자체 공모와 시민사회단체 추천 등을 통해 51명이 추천돼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 안에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위원들의 쓴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이 제4대 대표이사 공개 모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 임원추천위원회는 자기 발표 등 심층 면접을 통해 2배수 이상 임용 후보자를 재단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2배수로 압축해 시장에게 추천합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응모 자격은 문화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조직 관리와 기금 확보 능력 등을 갖춘 사람으로 학력이나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차기 대표이사는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 지역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형 크루즈 도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대 500명을 태울 수 있는 소형 크루즈를 활용해 섬 지역 체류형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이를 위해 관련 법규와 기항지 선정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반시설과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12일자로)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서 어디서나 신분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개수도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는데요. 한편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읍면 단위 지역의 우체국은 8월 31일까지 마스크를 계속 판매합니다. 또 수술용 의료기관 마스크는 공적 판매 방식을 이어갑니다. 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 청소년 알바 친화 사업장을 찾고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 친화 사업장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하는 곳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사업장인데요. 해당 사업장에 뽑히면 상하수도 요금과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하고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전일빌딩 245 1층에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하나은행 라운지 1968인데요. 은행 내 공간을 책을 읽고 LP 음악을 듣거나 모임 강좌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7, 80년대 추억을 공유하는 50세 이상 이용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 최대 미술시장인 아트광주 20 개최에 앞서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미술 장터가 열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열리는 동행 예술가와 함께인데요. 지역 미술인 28명의 대표작들을 전시하고 판매도 할 예정입니다. 도슨트 설명은 매일 진행되며 단체 관람은 예약을 해야 합니다. 빗줄기가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안개마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전 중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는 오늘 오후 6시 무렵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전남 지역은 늦은 밤까지도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 전남의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세찬비는 잦아들면서 대부분 지역에 특보는 해제가 됐는데요. 흑산도와 홍도에는 여전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계속해서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18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4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3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순천의 낮 기온 25도 예상됩니다. 현재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3,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장맛비가 주춤하면서 다시 낮 기온이 높게 오르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